전략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SK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반등권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어떤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ECB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집중이 되면서 지수 역시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2 통화정책 회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22일 날이죠. 그때까지는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도 좀 상승권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시장 전망 들려주시죠.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고 ECB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선거가 있는 1월 25일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1월 말에 있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과거 추이를 놓고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되 지수가 반등을 해서 1900포인트 후반권에 진입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안착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펀더멘털 개선 없이는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때는 빠졌을 때 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연초 이후의 지수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성장 국면 속에서 어떤 성장 산업, 성장 개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최근에는 핀테크와 연결이 돼서 전자결제주라든지 이런 모바일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유가 피해주들, 이들 종목군들은 일시적인 그런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ECB의 양적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럼 추세의 전환이냐라고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해서 정유라든지 화학과 같은 그런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바일 관련주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 항공주나 유틸리티 쪽으로 보자라는 그 이야기네요. SK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